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진행형인데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이것까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노웅래 그 뇌물 사건도 있었죠.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공작이다,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정치 사건으로 프레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을 거는 중심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박범계 의원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인데, 이 박범계는 민주당 안에 설치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박범계 위원장이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뉴스원 기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원은 통신사죠.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뉴스원의 제목. 박범계 윤과 한동훈 뭔가 알고 있어. 이정근 노트 녹취록보다 더 걱정. 그리고 검찰의 돈봉투 수사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트에 친명, 친문, 친노, 돈줄 100억 CD 현금화 적혀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검찰의 돈봉투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주목을 걸었다. 돈봉투 사건을 몰고 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있죠. 이정근의 전화 녹취록, 그것보다는 이정근 노트 내용이 더 염려스럽다. 노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큰 걱정을 했다. 자, 박범계 코멘트는 이겁니다. 어젯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박범계의 답변이 이겁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다루지 않았다. 정치탄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근의 전화 녹취록 3만 개보다 일부 보도된 이정근 노트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가 아니다. 이것은 팩트에 가까운 거다. 뭔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겠죠. 이정근 노트에는 그 시사저널이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정근이 구속되기 전에 구술을 해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서 그걸 언론에 건네준 거죠. 그 이정근 노트에는 친노, 친문, 친명계 자금줄이 정리되어 있고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을 해서 51명은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 핵심인 7인의 부분, 5개의 소제목이 있었죠. 그 중에서 친명계 7인회, 이 소제목으로 된 부분에서 이정근 노트에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30장을 L 의원과 M을 통해서 바꿨다,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 사진도 공개를 했죠. 사업가 박오식 씨가 이정근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 100억 원짜리 CD 사진, 그게 30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바꿨고, 그것을 뭐 실소유주가 정권의 실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CD를 현금화한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 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박범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패널이
현금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3천억 원이죠. CD 100억짜리 30장이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등을 당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박범계는 일단 얼핏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언을 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제 경험상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뭔가를 잡고 있는 것 같다. 걱정이 많다. 자, 이 검찰이 이정건 노트를 지금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정건 노트에서 엄청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인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제 경험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4.19 기념식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돈에 의한 매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의 농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봤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기꾼, 인권 운동가 행세 이 지점을 짚은 것 아니냐.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인물은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은 4.19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할 때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언을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얼마 전에 돈봉투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정부 조작 수사를 하면은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받아쳤죠.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그 녹음된 거. 그렇게 강하게 나온 지점을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뭘 알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정근의 노트가 그 녹취록보다 더 큰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인데 그것은 정치 탄압 차원이 아니다. 팩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범계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 말대로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데 그동안은 뭐든지 정치탄압 이 프레임을 걸었죠. 뭐 노웅래 때도 그렇고 이재명 다 정치탄압 프레임을 걸었는데 이것은 정치탄압이 아니다. 그 이정근의 노트 한 5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는 문재인 시절, 뭐 노무현 시절, 뭐 이재명의 7인회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죠. 그 박범계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3파전인데 친명계가 셋, 비명계가 하나입니다. 박범계는 친명계 세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가 이렇게도 뭐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뭔가 박범계가 정보를 알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런 위기의식을 불현듯 표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정근의 노트 이 파문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박범계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여전히 열심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이 한겨레 신문, 진보 좌파 성향의 한겨레 신문도 이 물타기를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판했는데, 자, 한겨레 신문 6면 기사입니다. 돈봉투 의혹 질문에 이재명, 김현아, 박순자는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은? 이라고 대묻기 시작을 했다. 국민의힘도 깨끗하지 않다는 맞불 전략인데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프레임 전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 첫 줄이 한겨레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데 갑자기 말을 돌려서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는 기자들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된 윤관석이나 이성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탈당과 출당을 시켜야 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또 갑자기 이재명이 뜬금없이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모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박순자 전 의원은 6일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공천헌금 때문에 구속이 이미 된 상태죠.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도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왜 국민의힘은 그 부각을 안 시키고 우리 돈봉투만 이렇게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전날부터 답변 대신 여당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물타기에 나섰다. 자,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표현을 합니다. 물타기다, 이거는. 특히 이 당 안에서 이 발언이 이재명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쪽의 잘못을 덜쳐내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지 이걸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을 때 결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물타기도 문제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박순자 전 의원은 구속이 됐는데 김연아 전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고 일단 뭐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연아 전 의원은 자, 이것은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이 공천 헌금을 받은 이 공천을 해주겠다고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김연아 의혹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자, 그 상황인데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은 구조적인 부패죠. 뭐 돈봉투를 만들어서 뿌리고 뭐 그런 일들이 민주당 안에서 그 전체적인 구조 차원에서 진행된 건데 이걸 물타기 하겠다고 하니까 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 톱은 전부 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핵우산 문서 발표. 백악관 한일 관계 개선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바이든도 환영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넷플릭스 등 7개사 44억 달러 투자 유치. 그리고 오늘 그 공동성명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해구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설명드린 대로 또 이것이 묻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동아일보 사면기사 그리고 중앙일보 사면기사를 지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기사의 상면 하단의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윤일 무릎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여당의 오역 주장 반박했다.
그 중앙일보 사면은 대통령실 무릎 발언 논란에 25년 전 DJ 발언 건에 반박. 자, 이 기사입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어떤 설화 프레임, 말실수, 실언 프레임에 걸려서 성과가 다 묻히곤 했죠.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기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그 중에서 주목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어가 뭐냐? 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하면서 주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뜻이다 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 주어는 일본이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무릎 꿇어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맥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설명을 드리면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말대로 그때까지는 뭐 주어가 없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대로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맥락은 그렇게 되는데 이 기사를 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계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예희 리 기자인데 한국 이름은 이예희겠죠. 이 도쿄 지사장입니다. 도쿄 지사장이고 한국과 일본을 커버를 한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자가 본인의 SNS에 아니다. 주어가 제 펜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기사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 펜이 주어가 아니고 나 이렇게 됐고 이 미셸 예희 리 기자도 이 발언 원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역이다. 이렇게 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말이 오히려 무색하게 되어버렸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한 후에 대응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단어 하나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의 취지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본질이 뭐냐, 여기에 좀 집착을 해서 참모들이나 용산의 참모들이나 이 집권당의 지도부가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럽에서는 그렇게 전쟁의 참상이 일어났어도 서로 다 협력하고 하는데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또 민주당에서는 유럽은 독일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죠. 일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안 하는 걸 우리가 더 이상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의 잘못이죠. 일본과 독일의 차이죠. 그 상황에서는 일단 오래전의 일이니까 물론 더 확실한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야 하지만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계속 진전을 하고 진전을 시키고 요구를 하고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서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 맥락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매일 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 제가 사면 기사를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 대통령실은 물론 그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공방을 할 게 아니고 이 대통령실 무릎 발언 논란에 25년 전 DJ 발언권에서 반박을 했다. 대통령실이. 자, 그 한일 관계 정상화는 김대중 오부치 선이 나온 1998년에도 있었는데 당시 DJ가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와 협력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과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거죠. 진보의 우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발언,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의 큰 맥락은 같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담보 잡힐 수는 없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어떤 번역 문제, 오역 주장을 하면서 또 이 설화 프레임에 다시 걸려들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성과가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과거부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국내에서 꼭 무슨 큰일이 터진다는 그런 해외 순방 리스크 이런 말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이런저런 민주당의 가짜뉴스 퍼뜨리기 이런 데 의해서 또 좌편향된 일부 매체들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날리면 바이든 그것도 MBC 그 허위성 짙은 그런 자막을 단 일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 징크스, 해외 순방 징크스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윤 발언 논란에 진화하려다 일 더 키운 여당. 자,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일본 관련 발언에 여당은 주어가 없어서 번역 과정 중에 오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역공을 불렀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집권당 안에서 윤 순방 중에 지도부는 집안 싸움. 당 회의에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정강훈 목사를 가리키면서 나는 애먼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앞에서 전당대회 기간에 정강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대표 면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출국한 날 태용호 최고위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꺼낸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짐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상당히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죠. 내분도 막 심각하고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총선은 다가오고 그래서 집권 세력 안에서 집권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요구가 높아지고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자, 새로운 리더십 누굴까? 중앙일보 8면 이슈 꿈틀대는 여권 빅샷 목청 키우는 원희룡 한동훈 주도권 경쟁하는 듯 보여. 자, 원희룡과 한동훈이 이 포스트 윤석열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여권 차기 주자 미묘한 기류 전세 대책 발표 때 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대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좀 길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했다. 자,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 핵심 장관급 인사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 그 전세 사기 대책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 장관과 한 장관 사이에 미묘한 기로가 흘렸다. 그 자리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마련한 자리죠. 그래서 당정협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브리핑을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했는데, 그 다음에 토론에서 두 명의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LH 매입, 임대를 골자를 하는 특별법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특별법이 민주당 법안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먼저 나섰습니다. 박대출 의장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딱 먼저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그 부연 설명을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이것을 설명을 했고, 혈세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대납해 주자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뒤지지 않고 나왔죠. 그리고 시작부터 좀 길어도 됩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인의 설명이 길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범죄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특검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민주당 안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저희는 법 체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정부 대책이 이런 거다는 것을 마무리 발언까지 다 했습니다. 브리핑을 지켜본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좌장인데 스포트라이트는 두 장관이 받았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듯이 보였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는 자기 대권과 연결시킵니다. 작년에 국민리서치그룹에서 자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한동훈이 18.6%, 이재명에 이어서 2위고 범여권에서는 1위였고 원희룡 장관은 작년 연말입니다. 3.3%로 가장 낮은 8위였는데 올해 3월에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은 16.4, 그러니까 18.6에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5.6%가 나와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해서 5위로 뛰어올랐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경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원희룡 장관은 최근 국토부 현안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도시철도 가밀 문제, 이거 해결을 하려고 다니고 있고,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전세 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이 주범인 이 남흥기 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의혹을 당보다 먼저 장관이 제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배후가 또 송영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동훈 장관도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으로 이슈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나섰죠. 한 장관에게 마약 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마약 근절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마약 정치다,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도 이 두 사람의 정책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장관과 원조 친윤 한동훈 장관의 미묘한 경제 심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물으면은 1도 관심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당장의 금배지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런 감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임기 1년 채워가는데
차기를 이야기하는 것, 포스트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감은 있지만 워낙 국민의힘 집권당이 지리멸렬하는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4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